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는 음유 시인 데이브니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단호박 데이브니어입니다. 뭐야, 그건 또. 왜? 뭐예요? 단호박은? 오늘부터 수줍당을 버리시기로 했다. 아니, 버리진 않아. 진짜? 수줍당은 유지해야지. 망해, 그러다가. 금방 수그러드는데. 안 되겠다. 뭐 지금 깨갱. 단호박 한 지 2초 만에 끝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줍당의 정체야. 알겠지? 네. 자, 한량 인생의 애드립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끝이에요? 네. 이거 뭘 준비해 와야지. 뭘 준비해? 야, 이거 너무 날로 이렇게 후루룩 먹는 것 같은데? 전 뭐 늘 훌룩 먹습니다. 네.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한번 잘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근데 뭔가 정말 약간 될 때까지. 잘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그렇지. 뭐 더 대단히 훌륭한 느낌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 뭐 어쨌든. 자, 요번 주부터는 저희가 좀 컨텐츠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옆에 코너 속의 코너. 이름을 달기로 했어요. 시콜톡이라고. 시콜톡. 시시콜콜한 토크. 아하. 자,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자, 우공이 어디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어쩌라고에다가 보내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요런 사이즈의 고민 내지는 뭐 사연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시콜톡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되게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네. 왜 나를 시콜톡에다 이러시면 어떡해. 이거 정말 진지한 건데. 김프로쇼를 떠나가시는 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자, 저의 요즘 고민은 나이 40 중반에 골프를 시작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나름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예전에 골프는 비용 대비 운동 효과는 적은 스포츠라 생각해서 주로 다른 운동을 접했으나 점차 주변에서 골프를 치는 친구들이 늘고 회사에서 직급도 높아지면서 윗분들의 권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엔 회사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지인들과의 1차 회식 후에 2차로 술 대신 스크린 골프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스크린 골프 정도만 즐길 생각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구립 스포츠센터에서 한 달 정도 레슨을 받았고 선배로부터 골프백과 골프채를 무료로 물려받아서 지금은 재미있게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를 치기 시작하고 나서 머리 올리러 가자 하는 친구들과 회사 선배들로부터 소위 접대 골프 제안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기에는 제대로 이것도 숫자로 적어주셨어요. 1. 제대로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고 2. 물려받은 올드한 골프채도 저한테 맞는 것으로 구매를 해야 할 것 같고 3. 무엇보다도 필드 비용 및 캐디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4. 평일 또는 주말에 회사에 휴가 또는 집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등의 어려움이 있네요. 골프 치는 그 자체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골프 하는 이야기에 공감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쳐야 하는 일인가 하는 회의가 동시에 듭니다. 나이 40 중반에 골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특히 이런저런 사회 경험 많으신 한량 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야.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이네요. 어떻습니까? 이 골프를 시작해야 되는 일인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미 시작하셨는데 뭘?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뭘? 이건 고민이 아니지. 네. 이미 시작하신 거고요. 골프는 저도 쳐보니까 되게 재밌는 스포츠긴 해요. 네, 처음에 안 쳐보면은 모르는데 되게 무시하잖아. 저게 무슨 운동이 될까? 뭐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가가지고 치고 앉아있지. 그런데 운동 자체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즐기고 계시는 정도면 잘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즐기시면서 형편이 되시면 필드를 나가세요. 형편이 한 번씩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막 나가놓고 저기 사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눈치 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상황이 된다. 그리고 형편이 된다. 그러면 한 템포 한 템포 가셔도 돼요. 그래서 골프채 클럽 바꾸시는 것도 당장 뭐 하실 필요 없고 필드 나갈 때는 물론 좀 오래된 클럽을 휘두르면 안 좋긴 하지만
필드 나가려고 클럽 구입하는 건 좀 그렇잖아. 칠 줄 안다. 스크린 골프 가서 칠 줄 아는 정도만 하시면 지금은 괜찮은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무리해서 필드를 나가거나 이런 거에는 그냥 적절하게, 그건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건 적절하게 사회적으로 타협도 하시고 끊기도 끊고 하세요. 자, 데이브님 반론해주세요. 반론해? 야,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반론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미 사회적 분위기로 회사에서도 위에서 좀 쳐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고, 근데 비용과 시간이 아깝다고 하시니까, 아깝지 않은 만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깝다, 또 눈치가 보인다고 할 때, 그만큼은, 뭐,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 지금 40대시면, 아이도 10세 전후잖아요. 그 아이 몇 년 뒤에 못 봐요, 이제. 이제 볼 시간이 없어. 네, 걔랑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뭔 얘기야, 이거? 골프 칩니까? 누구요? 데이브님? 저는 안 쳐요. 저는 치죠. 네. 잘 못 쳐요. 띄엄띄엄 해가지고 저도. 근데 쳐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제 고민이거든요, 이게. 제 고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 골프도 못 치거든요. 나 학을 떼 가지고 안 쳤어. 왜? 못 쳐서? 기자 생활할 때 학을 떼 가지고 안 배웠어요, 일부러. 왜? 하도 골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 많이 생겨가지고. 선배들이 골프 치고 와가지고 기사 못 나가게 하는 게 그렇게 많아.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사실 이게 골프를 치다 보면 자기 돈 내고 나가가지고 골프를 치는 게 비용상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제가 우리나라 물어보니까 특히 그렇죠. 엄청. 뭐 만약에 n분의 1 한다 그러면 한 30, 4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밥값, 술값 다 합치면 하루 나간다 하면 2, 30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 매주 그렇게 나갈 수 없으니까 홍보실을 그렇게 땡겨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홍보실이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는데 법인카드를 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주고. 긁어주는구나. 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저기 있는 데는 게임비를 갖고 나와요. 그래서 게임비를 나눠줘, 미리. 뭐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현금을 미리 주죠. 그렇지. 현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기 골프를 치는 건데. 보통 뭐 홀당 10,000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치죠. 그렇지. 네. 야, 그러니까 김프로가 그렇게 열심히 쓴 기사를 막았다 이거 아니야? 골프장 갔다 아니, 와서. 근데 그게 뭐,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기사를 발췌해가지고, 뭐, 괜찮은 걸 갖고 왔어. 주말이 지나면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이거 뭐 좀 더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뭘 더 취재해? 그렇게 갖고 왔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만약에 골프를 치면, 저 또 뭐 이렇게 시작하면 또 막, 미친듯이 막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막 여기저기 다 땡겨가지고 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배웠는데, 그걸 안 배우고 기자를 그만두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김프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자기 직업 윤리상 골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안 배워도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주말에 같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놀러 가죠. 이렇게 팀 짜가지고 어디 제주도 갔다 오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라운딩 갔다 오고. 왜? 네. 야, 저렇게 그냥 치면 되는데. 야, 이게 좀,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니시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프를 조금씩 배워가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고, 사회적으로는 줄여가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왜냐면, 사실 골프라는 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그래도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한데, 우리나라 2008년 통계를 보니까 골프장이 국토의 0.3%야. 그게 서울의 절반 정도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많겠지. 한 1%는 되지 않을까? 사드 배찬 성주 가가지고 좀 이렇게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뭐 부지 확보했다며. 그러니까 뭐 아무튼요. 저는 우리 청취자 점수 좀 따려고. 뭐야? 골프가 우리나라에서만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치는 스포츠인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되게 싸지 않나요? 되게 싸요. 네, 원래 그러니까 되게 내 말이 그 대중적 말이야. 스포츠야.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되는 거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대중화가 되고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뭐 즐겁게 이렇게 가족 친지 뭐 회사 사람들 즐겁게 하는 건데 사회적으로는 골프가 그만큼 골프장에서 변화된 게 많은 것처럼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되게 오랜 시간 몰라, 안 가봤어, 모르겠어. 라운딩 하면서 사회적 무리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일단 뭐 배우신 거는 잘 배웠고요. 뭐든 하나 할 줄 아는 건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쁘진 않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직업윤리상, 물론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러는데 이제 좀 힘든 게 있기는 한데 매주 안 나가면 되잖아요? 아닌가? 거기서부터는 본인의 의지예요. 내가 시간이 남았을 때 골프를 칠 것인가 애들이랑 놀아줄 것인가는 선택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남자가 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골프. 진짜 재밌긴 해. 네. 한 번 하면 진짜 재밌긴 그렇지. 해. 앉아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도박. 누워서 하는 게 제일 하지 마. 단계 그거. 뭐 그래서 하여튼 시작하면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네, 배우신 건 잘 배운 거니까
어떻게 써먹으실지는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했다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해보고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거는 별론 것 같고 일단 해보고 이게 아니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제가 볼 때 이 사연을 보낸 건 이미 맛을 들이셨어요. 이미 맛 들인 거야. 죄책감 때문에 아니, 그럴까? 뭐냐면, 일종의 사치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상태인데, 그래도 뭐, 2차 회식 가느니 이런 거 운동 좋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거고, 좋아요. 재미를 재밌어요. 느끼신 거니까. 뭐 그렇게 굳이 빡빡하게 생각 안 하셔도. 스크린을 우리가 3시 간다 치면은 18홀 도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요. 3시간을 그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오락이 많지 않습니다. 괜찮아. 같이 갈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조금 뭐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애기 보는 머슬 피그께서 매번 팟캐스트로 방송만 듣다가 처음으로 팟빵에 가입해서 글 남기신다고 하찮은 뉴스 공장 잘 들었습니다. 은근 중독성 있는 김프로쇼. 열혈 청취자임을 밝히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찮은 뉴스 공장 괜찮았어요, 지난주에. 야, 이 진짜 댓글의 반응들이. 반응이 괜찮았어요. 나는 솔직히 조마조마했거든. 이거 방송 뭐야? 막 우리 애드립으로 막 그랬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의도된 거예요. 무슨 애드립이야, 애드립은. 알았어. 자, KUCKKU 쿠쿠님. 하찮은 뉴스 농장 재밌어요. 일단 좀 더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내용에 궁금할 법한 그런 잡담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신텍스 76 하찮은 뉴스 농장 전 좋아요. 이런 얘기들도 듣고 싶었어요. 김프로쇼만의 것으로 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프로그래머인데 76년생이신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프로그래밍 하다가 에러 나면은 신텍스 에러라고 문법 틀린 이런 거 몰라요? 코딩할 때? 옛날에 무슨 애플 2이 무슨 되게 386 XT 뭐 AT 하던 시절에 나왔던 것들인데 자 넘어갈게요. 네. 내 나이만 나온다. 자, 그리고 수많은 댓글 중에서 요분 댓글을 대표를 읽겠습니다. BBK님께서 김프로님 전형적 비판적 지지자 모습의 면모가 많이 보여서 점점 불편해졌는데 송호창까지 그동안 영화 얘기 포함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떠나가셨어요.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세요. 송호창 전 의원 인터뷰가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거와 관련된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김프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야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판적 지지라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말 자체를 말장난 같아요. 애정어린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비판적 지지가 뭐야? 약간 비겁하다고 생각해 저는.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포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태도가 문제거든요. 애정이 있는 사람이 비판을 할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태도를 정중하게 하면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비판적 지지라고 이름을 다는 거는 뭔가 그냥 구실을 만들기 위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비판 그러니까 제가 비판적 지지자로 변화해 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대해서. 네, 뭐 애정어린 비판을 하면 했지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역할 자체가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모두 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기자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패널을 아예 안 부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지지를 철회했거나 불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그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질문을 매섭게 잘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 방송은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거니까.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고 피곤해 보이더라고. 새벽 5시에 했어, 사실은. 그래서 난 처음에 갑자기 2부 딱 넘어가서 목소리가 딱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막. 시차 때문에 5시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송호창 전 의원을 모셔다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날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전화 인터뷰를 또 국제 전화로 하다 보니까 시차가 너무 커요. 지금은 테리 오빠 그 사이사이를 다 잘라가지고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는 것처럼 방송에 나가긴 했는데 이게 조금 실제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한 1, 2초 있다가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것도 농담이 잘 안 되고 뭔가 이게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바 아니죠. 들으시는 분들한테 무슨 상관이야. 어. 그거는 뭐 방송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의 일이고. 네.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준비를 제가 잘 못했고 방송을 만족스럽게 못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거라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퇴. 김 선생 쇼로 다음 주부터. 네. 근데 누굴 부르냐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구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건 아니지라고 비판하시는 것도 또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한 회 한 회 방송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 방송은 이런 게 부족했으면 다음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아예 안 하면 그런 개선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들이 말한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손석희가 홍준표를 불러서 조곤조곤 막 할 말을 하고 화낼 걸 약간 내고 혼내고 뭐 하는 거를 예를 들어 김프로가 뭐 누구든 이번에 뭐 송호창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모셨을 때 할 말을 하고 약간 그런 걸 좀 기대했던 게 아닐까. 왜 지난번에 그런 선택을 했는가.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고 송호창 의원이 미국에 가서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약간 설명해 주는 셈이 돼서 송호창 의원 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건 거예요. 일단 송호창을 불러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송호창이 안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의도로 사실은 좀 전화를 했는데 네. 나는 솔직히 뉴스공장 들을 때 김어준이 자꾸 박지원 보고 안 나오셔가지고 이 질문이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편하게 하려면 나오셔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 박지원이 안 나오고 있거든 지금. 그쵸. 예. 근데 그게 요렇게 피부로 와보기는 처음이었어. 이해가 되지, 이 이제. 얘기를 한 거구나. 네. 왜냐면 제가 헛소리를 잘하는 캐릭터인데 헛소리를 해도 안 먹혀요. 그렇죠. 얼굴을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헛소리를 해도 저쪽에서 1, 2초 지나가지고 다큐를 받아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안 되더라고. 흐름이 안 생겨.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편집해서 내고 하니까 네. 이게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송에 나갔는데 그렇죠.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불러다 놓고 뭐 가감없는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돌아가면서 또 질문하면서 하면 저희의 진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송호창 의원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는 그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미화하기 위해서 그분을 불러다 앉혀놓고 했느냐?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아무튼 부르십시오. 뭐, 네. 예, 말이 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제게. 네. 그러면 저희 코너 속의 코너, 최고의 코너, 이거 듣고 끄셔도 되는 바로 그 코너, 선물 폭탄 코너 들어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애기 보는 머슬피그님. 네. 장명 센스가 그렇죠. 끝내주시네요. 그리고 네이버 5월인의 선크림에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신텍스76님.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댓글 읽어드린 분들이죠.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 잠깐 드리고 갈게요. 친구 술친금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 치약 술친금. 네, 제주 하얀언덕 펜션 치이로님의 하얀언덕 펜션입니다. 이미 검증된 경험자들의 후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가족. 배 감독을 수렁에 빠뜨린 바로 그 광고. 예, 유니코프 깔창. 발냄새나 무좀 걱정 없이 근본적인 처방해드리는 유니코프 깔창입니다. 자, 그리고 위너스텔 알뜰폰 KT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이 똑같대요. 그리고 통신 요금은 정확하게 반값이고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2부 뉴스 농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참, 그런데 한량 김 선생님 출연료가 얼마야? 금 한량. 아, 그래서 한량 김 선생이구나. 그럼 김프로님은? 아, 그분은 그냥 떡국에 김만 풀어드리면 될걸? 네, 김프로쇼 2부는 뉴스 농장으로 함께합니다. 네, 함께 합시다. 함께해요. 자, 그래서 이번 뉴스 농장 시간에는 갑질 논란 끝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우리 미스터 피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피자가 무슨 죄야. 네. 미스터 피자가 사실은 90년대 말에 네. 피자헛과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미스터 피자에 가면 그 옥수수 콘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샐러드. 네. 샐러드 바. 네. 참 약간 애정했는데. 피자헛의 샐러드 바와는 느낌이 다른. 약간 다르지. 네. 네. 약간 우리 입맛에 좀 더 특화된 샐러드 바가 있었거든요. 아기자기하게. 소개팅 명소였다.
그래서 미스터 피자를 제가 이제 좋아해가지고 특히 감자 피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맛있지. 네. 네. 근데 옛날 그 맛이 좀 안 나던데 요즘에는. 몰라, 요즘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또 저는 감자 피자를 시키거든요. 감자 피자 요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저는 도우에다 장난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거기다 막 있잖아요. 고구마 얹고 치즈 넣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하는 거 말고 오리지널을 가끔 시키거든요. 아, 옛날 그 맛이 안 나. 그래. 포테이토는 그래도 도미노가 가장 괜찮지 않나? 입맛이 늙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옛날에 먹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좀 늘 정겨운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미스터 네. 피자는.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약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네. 누구랑 가는 거야? 아니 그때 많이 갔지. 데이비드는 항상 피자헛 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저 피자 헛 먹었죠. 아, 이거 나올 줄 알았어. 깨알 같은 아재 개그. 그래. 그리고 특히 치즈 크러스트를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 끝에 있는 빵만 먹어도 좋아. 네. 피자헛에서 그렇게 치즈 크러스트 끝에를 그냥 내가 독점했던가? 그래가지고 갈릭 소스 듬뿍 찍어가지고. 아, 갈릭 소스 좋아요. 네. 아, 난 도우에 장난친 거 너무 싫어해. 뭘 좀 안 넣었으면 저는 좋겠어. 도우 끝에만 장난친 거 좋아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도 저는 아주 얇은 thin 내지는 사실 두꺼운 것과 가운데 거에 나폴리 스타일이라고 하죠. 네. 그 약간의 반죽이 살아있는 거기에 얇은 도우에 치즈만 있거나 아니면 페퍼로니, 저는 그냥 페퍼로니 피자 되게 좋아해요. 아, 맥주에는 페퍼로니 기가 막히네. 피자죠. 네. 피자는 먹고 콜라지. 싶을 때 피자 피자인 맥주야. 기네스 오리지널. 괜찮죠. 근데 아무튼 근데 미스터 피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빠따? 네, 첫 빠따인 셈이죠, 뭐. 첫 빠따를 휘두르기에는 너무 이렇게 소소한 빠따 아닙니까? 소소한 빠따인데 네. 그렇다고 또 너무 그런 말이 있죠. 너무 왕빠따를 처음부터 휘두르면 안 되나? 어깨에 힘을 세게 주면 파울볼 난다고. 아하. 보통 이렇게 홈런은 힘 빼고 툭 밀어쳐야 홈런이 되거든요. 툭 밀어쳐야. 그렇지. 이게 또 미스터 피자를 했다가 또 대박이 날지도 모르지. 뭐 그런 사이즈는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스터 피자의 갑질 논란과 더불어서 또 요즘에 또 뭐 호식이 두 마리 우리 또 오빠가 아이, 그 형님 참,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무슨 죄야. 저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그냥 신흥 프랜차이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신사역에서 청담동 가는 그 강남 아유 무슨 데로지? 하림에 얼마나 높게 돼 있어. 하림은 예전부터 삐까뻔쩍하고, 봤는데 삐까뻔쩍하고. 새로 지은 되게 멋있는 건물에서 간판을 봤더니 HOSIKI가 딱 있는 거야. 호식이. 호식이. 야, 호식이 두 마리 치킨으로 저 빌딩을. 야. 그 이번에 미스터 피자 회장님은 뭐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유가 뭔가요? 이 가맹점들을 좀 착취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기업에서 비자금 만들 때 많이 쓰던 방식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본사에서 지침을 내리면 그거를 이제 가맹점들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업체를 하나 끼는 거야. 그러니까 김프로가 있으면 김프로 동생한테 업체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만들어 놓고 치즈는 얘네한테 다 납품을 받아야 돼. 근데 치즈값이 비싸. 그러면 당연히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비슷한 품질이면 싼 거를 찾아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싸고 더 좋은 치즈가 많은데 꼭 여기서만 쓰라 그러니까 김 선생님 집에서만 쓰라 그러니까 근데 여긴 비싸. 근데 무조건 써야 돼. 돈 쉽게 버는 방식이죠, 그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거쳐가지고 가는 동안에 돈이 굉장히 부풀려지잖아요. 거기서 뭔가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지금 계좌를 싹 털어가지고 계좌를 지금 뭐 12년치인가요? 여태까지 있었던 거를 쫙 이제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돈들이 자기 그냥 계열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다 떼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갑질 논란이고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그런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발을 맞춘 게 아닌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손을 보겠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이즈가 그렇게 큰 대기업도 아니고 네. 뭐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 하고 그냥 단신 정도로 나오고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굉장히 시범타라고 하죠. 제대로 걸린 거죠. 그놈의 프랜차이즈의 나쁜 고리를 한번 끊자. 그렇죠. 시범타로 제대로 처벌을 받으면 봐라 잘못하면 가맹점주들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부당한 이익을 계속 땡겨가면 그러면 아주 세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윤석열 지검장이 부임한 다음에 이게 거의 언론에 알려진 첫 번째 수사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을 거예요.
이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작년에 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비원 폭행 사건. 아, 그렇죠. 네. 그 건은 사과하고 그냥 약식으로 그렇게 넘어갔나요?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후속 뉴스를 못 본 것 같아요. 출두한 건 봤는데. 알고 싶어요. 김프로 어떻게 되죠? 김프로 빨리 답을 내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편집하면 훅 들어왔어. 이거 편집하면 보복성 그걸로 약한 패널을 지금 보복성으로 지금 멘트 쳐가지고. 겨우- 데이브니어가 내가 겨우 하나 오늘 밤에 무슨 살렸는데. 선택을 할지 몰라. 재미도 늘 없는데 말이야. 겨우 하나 저 쳤구만. 검찰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그 탈퇴한 점주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게 수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전반적인 맥락에 따라서 네. 수사가 진행이 된 거니까 하여튼 결과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녹음하는 몇 시간 전에 회장직을 뭐 사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과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지금. 그쵸. 출국 금지 당했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조사가 되면 당연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뭔가 이 변동이 생기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해놓는 차원에서 아마 하고 있겠죠. 네. 이 미스터 피자는 사실은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가 굉장히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 미스터 피자 내부에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닌 게 뭐야. 당신 안 한 건 뭐고, 관계 없는 건 인생이 뭐야. 제가 뭐 안 한 거 빼곤 다 해봤으니까. 그럼 나도 네. 다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사실 미스터 피자 관계자 잘 아는 사람이 형이에요. 네. 실제로 제 친구가 미스터 피자에서 작년 중순까지 CMO였어요. 맞아요. 네, 마케팅 총괄이었고 미스터 피자 일을 그래서 저도 했었어요. 미스터 피자랑 같이 이제 프로모션을 제가 캠페인 하나 진행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피자 방석 아시죠? 피자 방석. 네. 미스터 피자 피자 쿠션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제가 만든 그거 겁니다. 우리 김 선생이 한 겁니다. 아 불편해 그거. 그래. 버려. 그거 앉을 때마다 엉덩이 뭐 묻는 느낌 들어. 그거 앉는 느낌, 앉는 게 아니야. 껴안는 껴안는 거. 거지. 아이, 참, 사람들이 껴안는 법을 몰라. 팍팍해서 그래요. 정말 사람이. 모를까?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미스터 피자라는 기업을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본 편인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게 저는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기업 내부 의사결정의 민주화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호탕하고 소위 말하는 1세대 창업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열정 그 연세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분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 한 분이 미스터 피자 내에서 차지하는 의사결정 권한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창업 기업들이 오너가 계속해서 소유를 하고 있고 최고 의사결정 권한에 앉아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같은 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창업을 했을 때 그 열정과 의지로 회사를 키운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만큼 큰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이상 기업이 지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의사결정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분리해야 되거든요. 민주화시키고 적절하게 이제 담당자에게도 권한을 이양하고 그래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일해본 바에 의하면 MPK 그룹이라고 하죠. 미스터 피자 코리아에서 MPK 그룹인데 MPK 그룹의 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 이제 왕 같았어요. 회장님이. 그분이 한마디 하면 그냥 법이야. 네.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를 우리가 갑질이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스터 피자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정상적인 우리 같은 상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부 밑에 있는 담당 부서장들이나 뭐 임원들이나 등등 그런 분들이 다 싸잡아서 욕먹고 그러는 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스터 피자 뭐 불매 운동한다. 그러면 회장님 한 분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선량한 근로자들, 직원들 다 어려워지고 정리해고 뭐 이런 거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되어 있는 그 가맹점주 일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스터 피자의 가맹점주들은 또 무슨 죄냐고 지금부터는. 불매운동 들어가면. 그분들은 그냥 프랜차이즈로 가게 운영하고 있을 뿐인데 회장님 한 분의 독선적인 행동 때문에 매출이 바로 타격이 와요. 특히 작년에 이제 경비원 때렸을 때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 달 반 만에 미스터 피자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아, 전체 매출이. 그렇죠. 근데 이제 본사 매출이 반토막 나면 가맹점들은 어떨 것 같아? 똑같아요. 그러면 가맹점주들은 그냥 내 가게가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피해거든요. 그 피해를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돼. 프랜차이즈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 참 민폐인 행동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분들 억울하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눈 뜨고 갑자기 네. 뭐 조류독감 오듯이 막 그렇게 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나는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이랑 아무 상관없는 뭐 예를 들어서 전북 군산에서 미스터 피자 가맹점을 한 7년째 운영한 사람이야. 문제없이 장사를 했어. 근데 갑자기 서울에서 저 양반이 경비원을 때렸대. 그 다음 달부터 매출이 반토막이야. 이 뭔 날벼락이냐고. 그렇죠. 예. 본사야 뭐 잠깐 긴축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가맹점 하나는 그거 타격으로 해서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구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너, 창업주의 비민주적인 회사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되게 사회적으로 뭐 자선도 많이 하는 그런 회사가 미스터 피자야.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 회장님은 직접 손수 이런 거를 체크하신다. 뭐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접근할 수도 이제 있잖아요. 성공시대의 단골 메뉴잖아요. 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뭐 찬성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1세대 창업주들이 대부분이 갖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저는 만약 그렇죠. 그 사람이 세습을 그 자기 회사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고 가족 친지에게 어떻게 증여하거나 이런 단계가 오기 전에는 그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 사람이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못하죠. 그건 맞는데 네. 기업의 성장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맞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협동하고 리더십을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나누는 게 맞지. 예. 밑에서 올라온 뭐 위아래 나누는 게 웃기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밑에서 올라가는 의견이 훨씬 합리적이고 굉장히 도움이 돼. 네. 근데 회장님은 여전히 본인 사고가 갖춰서 그거를 그냥 안 된다고 북살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 우리 세대는 이미 네. 그런 수평한 플랫한 시스템에 익숙하고 그게 옳다고 믿지만 사실 그 세대만 해도 아직도 계층 구조식으로 하이어라키가 쫙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걸 공정거래위원회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시스템을 고칠 것인가. 최고 경영자의 판단하고 사실 그렇게 치면 스티브 잡스는 월급도 $1만 받고 했는데 엄청 독선적인데 잘했으니까 칭찬을 받잖아. 난 그런 게 되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해 되게. 그건 전 세계에 딱 한 명 있는 경영자고요. 그 케이스를 비교하면 안 돼. 물론 비교할 수 없지.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근데 스티브 잡스가 뭐 일하는 사람을 때렸다든지 뭐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기를 사람들이 싫어했잖아. 탔는데 질문했는데 못하면 당신은 해고야.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저는 이분이 잘했다고 절대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 선생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맞고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우리 사회에서 근데 좋은 사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디야다. 언제나 가맹점주들하고 회사가 되게 상생하는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그쵸.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민주화를 해야 돼요. 그게 회사가 더 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제 창업주들,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고집, 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같은 미스터 피자 같은 사회적인 비극을 만들어낸 거고 지금 잠재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 많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오너가 있는 곳 그래서 오너가 굉장한 성공을 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쉬울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문제 생기는 것도 다 그런 거죠. 뭐 신격호 회장 막 눈이 퀭해져가지고 인제서야 이사 물러나는 거 보면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갑질이란 화두를 들고 나왔잖아요. 갑질이 왜 발생하는가의 측면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회사의 민주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생기는 폐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수사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팩트잖아요. 회사를 하나 세웠고. 그럼 그거는 공정거래법을 들이댄 거나 뭔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를 삼으면 그냥 시범타로 그냥 미스터 피자는 뭐 그 정도 타격 맞으면 회사 문 닫을지도 몰라요. 회사 안 커요 거기. 동생 회사죠, 동생. 치즈 회사가. 치즈 회사가. 네. 근데 예를 들어 근데 그 동생분이 미스터 피자의 이사가 아니었으면 이사면 겸임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근데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분명히 본보기가 돼야 되는 윤 지검장이 첫 번째 거니까 이거를 괜히 허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조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이제 확실하게 딱 본보기를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좀 세게 근데 맞지 그걸 않을까요?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윤 지검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고 그 3명의 차장들 밑에 쭉 있는 부서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거래조사부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사건이나 내지는 이런 공정위에서 뭐 고발하거나 뭐 이런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는 곳들인데 늘상 이제 뭐 있으니까 아마 야마가 맞다고 해가지고 부장검사 차원에서 이런 건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가면서 뭔가 1호 수사인 것처럼 이렇게 좀 우연히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어느 정도는. 또 국민일보에서 이거를 단독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지금 대단히 큰 수사가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요 수사 자체는 뭔가 김성조 공정위원장하고 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거하고 맥이 닿아 있으니까, 요 얘기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한 거니까, 이걸 뭐 윤석열 지검장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기획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맥이 닿아 있는 수사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포장을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나온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허투루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기왕이면 그렇죠. 좀 잘 이렇게 수사가 신경 써서 이제 쳐다보고, 뭐 결과도 좀 신경 써서 내야 되는. 그리고 12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뭐 갑질이나 이런 논란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으니까, 이거를 칼을 대가지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시범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결국에 선량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너무 예상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네. 본사 하나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이냐면 기업은 기업대로 본연의 그 건강함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되 그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의 생계가 흔들리는 일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 문제도 조금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뭐 연차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을 그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사람들이 안 선택하는 그러니까 상황이면. 이거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일단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들이 이제 미스터 피자라는 회사 본사와 우리 이웃의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를 동일시하지 않는 일단 시선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발맞추려면 여기 이제 미스터 피자라는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문제가 되고 향후에 수사가 됐을 때 문제가 될 부분들 가맹점주와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석고대죄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빨리 하는 게 회사도 살고 점주들도 살고 정호연 회장 본인도 사는 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뭐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조용히 진행이 큰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가 그래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뭐 첫 사건이라면 첫 사건일 수 있는 사건인데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의도 크고 또 파장이나 영향력도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본사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단죄를 받거나 처벌을 받고 뭐 시범태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사장님들이 괜히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리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걸 좀 같이 보여줘야 사람들이 같은 선상에 놓고 좀 판단을 하고 그걸 좀 분리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야 피자집 많은데 뭐 미스터 피자 아이 거기 나쁜 데라니까 딴 거 먹어 이렇게 이제 쉽게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된다는 시크릿 거지. 가든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전화하셔서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반응도 하시고 대응도 하시고 적어도 김프로쇼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김 선생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허식이 두 마리 치킨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맹점주들은 그냥 똑같은 선량한 저희 이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저희가 뭐 미스터 피자와 얽힌 이야기들을 가볍게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하찮은 뉴스농장. 제일 기대돼 나는. 저희가 이번 주에는 사실 하찮은 뉴스농장을 더 준비했어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하찮은 뉴스농장으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